4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무려 평균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이 주택 가격이 현실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이 큰 폭으로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더 과연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외곽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까지 이 풍선 효과에 따른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MBN 뉴스 기사인데요. 살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4년 동안 평균 얼마가 올랐느냐,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균 10억이 올랐대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평생을 벌어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4년 동안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랐다는 거고요.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 19억 원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2배가 넘는 4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평균 128%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팩트적인 부분이고요. 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4년 새에 19억 원에서 45억 원 수직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응암동의 녹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4억 4천만 원에서 이제 11억 7천5백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가 부동산을 20년 경험했는데 2000년도의 초반 그리고 뉴타운 바람이 불었을 때 이제 다세대 주택의 빌라 그러니까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 큰 폭으로 올랐나 할 정도로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진짜 무섭게 오름세를 보이고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격들을 살펴본다면 2017년도에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가격하고요. 그러니까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양 가격하고 2021년 9월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 자료이고요.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거래가를 정리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실제 거래된 가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가 보셔서 이런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의 분양 가격인데 이제 2017년도의 그 부동산 시장을 좀 본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초입의 대세 상승을 지나가지고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시점의 초기 단계를 지나는 그런 단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가 그래도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도 이후, 202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이 청약의 경쟁률이 치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2017년도 5월에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가 6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제 시기가 4년 정도 지난 지금의 현재의 상승률을 하고 실거래 가격,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에요. 보면은 17억 원에 됐습니다. 엄청나네요.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상승액이 10억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승률은 153%예요. 목동 같은 경우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1단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6월에 분양을 한 아파트 가격이 5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4억 원에 거래가 되고 상승액이 8억 2천만 원, 14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신길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본다면 이제 7월에 분양했던 분양 물량 84제곱미터가 7억 원에 분양을 했는데
2021년 9월에 1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9억 2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131.4%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녹번이라든가 그리고 위치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까지도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녹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5구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24평형, 25평형의 아파트 평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의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팩트. 이때 당시에도 분양을 했을 때는 이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분양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이 4년이 흐르고 난 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100%가 넘게 2배 가까이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상승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런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런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 향후 추후에는 이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이런 초과 수요들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그런 지역들은 묶여서 개발이 잘 되지 않고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수요층들이 이제 수도권의 핵심 지역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이제 연계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15억 초과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그런 현금을 가지고 사야 되는 물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가의 주택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일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주택들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 우리나라 국민이 사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거를 누가 많이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누누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이 이런 주택들을 일부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뺏기는 그런 효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외국인에 유입되는 이런 자산의 규모들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공약들 중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의 자산 투자를 좀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공약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정권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얘기하면서 A 정권이 좋은지 B 정권이 좋은지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 됐던 간에 내가 그 정권에 맞서지 않고 그 정권 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A 정권이 되건 B 정권이 되건 그에 따른 나만의 투자 전략들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주택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끔 과도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이 과연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다른 정권, 현 정권이나 아는 다른 정권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는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만은 이렇게 오른 가격이
쉽게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크게 큰 가격으로 폭락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공급을 많이 했던 1990년대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는 주택의 가격이 일부 출렁거리기는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시적인 부분이었고, 다시 회귀하면서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액 부분을 다시 원상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 이러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합리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택 가격이 과연 많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 역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이제 공존하고, 지금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주택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을 받은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폭락으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폭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택 가격들이 회귀를 해서 원상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저 역시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을 저 역시도 받아들이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저는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대세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제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막 하진 않았어요. 제가 저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너무나 많이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저도 두렵고, 야, 이거 너무나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지붕이 진짜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 뚫으면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의 상승 폭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습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너무 맹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맹신을 하면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폭락하지 않는다, 아예 하락 국면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과 상승장을 다 겪어봤고, 20년 동안에 실패한 투자, 성공한 투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도 무섭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락장도 무섭습니다.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한순간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침체 국면의 공포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도 두렵고, 그리고 하락장에 있을 때 하락장에서도 주택수를 늘리거나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강한 멘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폭락장에서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장이 왔을 때, 횡보의 장이 왔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베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침체기를 거쳐서 2012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막 해서 2021년도까지 자산을 읽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 자산을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 국면은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많이 오른 비정상적인 그런 국면 맞습니다. 그런 국면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정책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좀 완화되고 해소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는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전청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시그널들을 정부에서 많이 주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그널만 줄 뿐이지 주택 공급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단기간 내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런 매수 심리들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주택을 지금 사려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찰나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침체기에서 대세의 상승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이런 주택들을 하나 두 개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승률에서 만약에 폭락 국면, 조정 국면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멘탈이 붕괴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의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주택수를 늘리거나 아주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락장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하락장이 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정말 하락장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일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뭐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연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좋진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제가 좀 요 근래에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대출이 좀 많이 나왔고 2018년도 19년도 이때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수준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실거래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냥 내가 감내할 수 없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플랜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대출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플랜들을 짜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장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도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격의 추후 가격의 변동률을 저 역시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일개의 개인이고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투자처의 대안들을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가격이 지금 큰 폭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려고 하는 시점인데 대출의 축소에 따라서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무리를 해서 이 주택을 사게 됐을 때는 이제 내 생활 자체가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7월에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허그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대출의 축소를 점점점 강화시키면서 양극화의 현상이 더욱더 벌어지고 있어요. 대출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양상들로 인해서 투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 사태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구간도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부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속 전세나 월세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대출에 대한 완화 그리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의 공급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간 분양에 대한 부분들 공공주택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집 그리고 내가 이 집 한 채를 가졌을 때 추후에 주택연금으로 돌려서라도 나의 노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한데 이런 공공주택의 월세 개념의 주택들을 자꾸 현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로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민간의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서 분양가 역시도 낮게 책정을 할 수 있게끔 시장 경쟁 상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들을 많이 주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저가의 주택들 충분히 공급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고 있는 단지들이 나오죠.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의 단지들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고가의 주택들은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고 저가의 주택 역시도 대출의 규제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분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대출을 좀 일부 해서 감내할 수 있는 대출, 그러니까 무리해서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돌파구들을 좀 만드는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서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이 조금 조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그래도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렇지만은 또 내년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들은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시장을 주시하고 계시고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지 항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